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량은 총 31만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만 9,323건보다 44.5%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12만 3,831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55.5% 감소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총 157만 4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5% 늘었습니다. 그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6%로 전년 동기 대비 9.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거래 절벽에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9일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습니다. 신도시는 0.01%, 경기, 인천이 0.02%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0.01% 오른 중랑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보합 또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리 및 물가 상승 등 경제 변수들이 주택 소비 심리 위축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2주 연속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에서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9,398건에 달했으나 연말부터 감소해 올 1월에는 7,33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대비 65.5% 하락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264건, 5월 1,554건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소위 2030 세대의 부동산 영끌로는 이어지기 힘들겠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에 매수세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역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는 등 고금리 시대가 막을 열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5% 감소했는데요. 물론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등의 호재는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도 거래 절벽 수준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투자 심리와 이런 환경들의 변화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현명할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메이드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동북부 교통의 중심지 창동과요, 투자 불패 지역 마포 두 가지 지역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지역들 최근 들어서 정말 관심도 올라가고 있고 투자 불패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입니다. 오늘도 정말 귀 쫑긋 열어두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씩 정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도봉구 창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지금 3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4억 1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정말 요새 많은 관심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도봉구 창동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일단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도봉구 창동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요. 최강욱 중심지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가 용산 다음으로 창동인데요. 지금 창동에는 수많은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동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생활의 인프라들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창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압박 또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낙후 주택들에 대한 개발이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호재도 같이 누려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GTX 신호선과 KTX 노선이 이 창동역에 또 정차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남까지 15분 이내로 이동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의 호재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봉구 창동 최근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교통의 호재도 호재고 더군다나 재개발 이슈가 이렇게까지나 더해지고 있다면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자, 도봉구 창동 이런 교통의 호재, 개발 호재들까지도 더해지면서 정말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 동북부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도봉구 창동 과연 입지 면에서는 어떤 모습들 보여주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도봉구 창동 우리가 입지 분석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소장님, 도봉구 창동 입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도봉구 창동 입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동역이 있고요.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을 가진 지역입니다. 지금도 동북부의 이제 교통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GTX 신호선과 KTX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욱더 교통이 편리해지고 강남까지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창동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역에 위치한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영화관, 백화점, 인프라들, 관공서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에 입지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로서 상업이랑 첨단 업무 시설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이 창동역 주변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 상승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주변이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25년에서 30년 정도 된 노후된 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노후도가 높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기도 하고요. 그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나중에 이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들이 노후된 주택들이 고층의 새 아파트로 들어섰을 때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또 워낙에 뚜벅이다 보니까 지금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생활 인프라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 노후도를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 지도를 살펴보니까 거의 뭐 붉게 물들었습니다.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재개발 압박이 더욱더 가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 호재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소장님, 도봉구 창동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도봉구 창동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지금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이제 최강욱 중심지 중에 가장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창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백 개의 기업과 일자리 창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사업인데요.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19년도에 착공을 했고요. 23년도에 이제 완공 예정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관광객이 좀 위축이 많이 됐었죠. 근데 그게 좀 풀리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2만석 규모의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요. 25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계획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화사업뿐만 아니고요. 지금 창동 차량기지 및 이제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이전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 부지에 이제 제2의 코엑스 규모의 비즈니트 벨트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바이오 메디컬 복합단지라든지 의료 R&D 센터, 그리고 대형 병원, 고부가 가치의 산업들이 이 부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기대되는 산출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뿐 아니고 창업문화시설 산업단지, 그리고 업무시설, 그리고 유통시설까지도 이 부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기에 큰 규모의 사업체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그랬을 경우에 유동인구도 훨씬 많아지고 거주 수요도 훨씬 많아지는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사업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 GTX 신호선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GTX 신호선이 창동을 지나갑니다. 근데 밑으로 보시면 양재와 삼성을 같이 지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양재역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워낙 업무시설이라든지 이제 많이 유동인구가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양재 같은 경우에는 왜 수많은 강남의 역들 중에 왜 양재를 지나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을 텐데요. 양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시그널입니다. 우리 양재에다가 이렇게 사업 많이 할 거야. 유동인구 많이 만들어줄 거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거야. 그래서 양재에는 여기 필요해 라고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건데, 창동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동에 동북부의 수많은 역들 중에 창동을 지나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 더블 역세권이 있죠. 교통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GTX가 지나간다는 거는 그에 비하지 못할 만큼 유동인구가 많아질 거고 일자리도 많아질 거고 여기 개발을 우리가 많이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창동역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KTX까지도 연장 추진 중이기 때문에요. 교통편은 굉장히 좋아질 전망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GTX뿐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동부간선도로가 이제 강남의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이제 도로인데, 물론 교통의 양도 훨씬 원활해지고 편리해지겠죠. 근데 그뿐 아니고 이 수변공원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서울에 공원이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지상부에는 수변공원을 만듦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의 흐름량도 훨씬 더 빨라질 전망이기 때문에 강남까지 도로를 이용하시건 철도를 이용하시건 손쉽게 이용 가능한 그런 개발 호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창동 3개 신경제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정부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마곡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마곡에 10만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마곡의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일자리가 생긴다, 그뿐만 아니고요. 서울시는 개발을 할 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교통편 확충을 해줍니다.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상업 기반 시설을 마련을 해줍니다. 지금 창동에도 같은 수순의 발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8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요. 마곡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을, 창동 같은 경우에는 GTX와 KTX 노선을 확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 근처에 이제 상업시설들을 종상향 등을 통해서 상업시설 기반을 확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계획대로 수순으로 이제 똑같이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금액 상승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창동이 좀 주의할 만한 지역이라는 점 꼭 강조하고 싶고요.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성이
상권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서울시나 국토부가 얼마만큼 지지해주고 있는지도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안정적인 투자처와 혹은 이제 수익률을 또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창동 지역 꼭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정말 개발 호재 풍부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참 궁금한데 소장님,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도봉구 창동 여기는 지금 투룸이 아니에요. 투룸이 아니고 3룸이 4억 1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방 3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억 미만의 3룸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내에서. 근데 4억 1천에서 4억 3천만 원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은 이제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액이 4천에서 5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창동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차 수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110에서 12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정말 이 지역도 참 핫한 지역인데 과연 투자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투자 포인트 살펴보면은요, 마포구는 굉장히 전통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 업무, 그리고 삶의 질의 인프라까지도 굉장히 확충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유동 인구 자체도 굉장히 많고요. 직주 근접성과 인프라들을 누리기 위한 실거주자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불패, 마용성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은 수변 개발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바로 위쪽에 위치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수변 개발에 대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된 집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는데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압박 또한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상권이랑 교통의 이제 확장의 호재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호재도 굉장히 주요한 마포구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에 따른 상권의 확대라든지 유동인구의 증가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투자 포인트를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자, 과연 그럼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입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한강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5분 이내로 이동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가재우 뉴타운, 증산 뉴타운, 그리고 성산시형 재건축 이슈까지 하면은 거주 지역이 굉장히 넓게 크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마포구에. 이 거주 수요가 많다는 건 제가 지금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고 거주 지역도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인프라들, 지금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하늘공원, 평화공원,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한강 주변의 수변 공간까지 해서 생활의 인프라들도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좋게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상암 원무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뿐만 아니고 각 방송사들의 방송국들도 입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6호선을 이용하신다면 합정역으로 아니면 용산으로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포구는 3가지 노선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 호재가 또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5개의 노선이 지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의 이제 발전 상승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촌이라든지 홍대, 아무래도 대학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권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임차 수입도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입니다. 서울 기본 계획에 보면은 수변 중심의 공간을 재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여가, 문화, 업무 이런 이제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이 도시 기능을 재편성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제 이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상암만으로의 직주 근접성을 따지기에는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곡, 지벨리, 뭐 국제 업무지구 여의도, 그리고 공덕 업무타운, 그리고 종로 도심 상업 업무 지역까지도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편도 굉장히 좋고요. 거리도 가깝고요. 그래서 이 외부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 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학교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데 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2030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도 직장인이 되어서도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라든지 거주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다라는 점. 그리고 바로 옆에 용산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용산구 호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거주 수요도 높고 유동인구도 높고 상업도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화적으로 발달이 잘 된 마포구 쪽으로 이제 호재가 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지금 현재 입지가 좋다라는 거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개발 호재 살펴보면은요. 마포구는 굉장히 조화가 잘 된 도시입니다. 거주, 뭐 삶의 인프라, 공원, 그리고 뭐 상업, 업무 다 이제 조화가 잘 돼 있는데 상암 같은 경우에 거주나 다른 부분은 이제 충족이 되는데요. 상업적인 부분이 상업시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진행되는 상암 DMC몰 사업인데요. 100층 규모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사업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 교통 호재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여기 들어오면서 이 DMC몰과 거의 비슷하게 혹은 동시에 이제 개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갖는 시너지 효과가 또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북 동서간을 이동을 하는 강북을 횡단을 하는 청량리역에서 목동역까지 이어지는 강북 횡단선이 하나 들어올 예정이고요. 인천 대장에서부터 홍대까지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 이렇게 두 가지 노선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DMC몰과 이제 플러스가 돼서 좀 더 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통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재개발, 재건축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재건축 이슈가 성산시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했고요. 정비구역 지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700세대에서 5,000세대 대단지로 변화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인구수가 많아지는 거죠. 세대수가 많아졌을 때는 그 주변의 인프라들도 그만큼 확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의 인프라들도 굉장히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3,700세대가 이 재건축을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주변의 지가가 같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주변 지가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시세일 텐데 마포구 망원동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지금 투룸 가격이고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포구는 굉장히 임차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금액 자체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가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3천에서 5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도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박준영 소장님이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새 정부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무님과는 인사 정말 힘차게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참 힘이 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250만 호 계획을 발표를 했죠. 우리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들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김원준 전무님이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 250만 호, 투자의 기회는? 이라는 주제를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국토위 바로 주택공급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거쳤었는데요. 8월 둘째 주 정도 그 결과들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앞으로 주택 공급을 약 250만 호 이상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골자가 되겠고요. 아마 그 내용들은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내용들 자체가 바로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의 안정기가 올 것을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투자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 그럼 아마 좀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주택이 공급이 되면 주택을 팔아버리든가 아니면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요.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결국에 공급이 될 곳들만 되고 가격이 올라갈 곳들만 올라간다. 자, 양극화는 가면 갈수록 심화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하락론자입니다. 부동산 하락론자이지만 또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택 공급 아닙니다. 도심,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역세권 및 신도시 입지 등에 집중적으로 주택들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광역, 급행철도, GTX 일대.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GTX를 일단 언급을 해놨었지만 실제로 다양한 주택들을 공급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역세권 인근이라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용적률의 상향을 끌어올린 다음 공공임대주택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쓸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제4회, 제5회, 제6회 신도시를 만든다. 자, 그거는 정말 먼 미래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신도시 입지 같은 경우에도 자, 바로
1기 신도시들입니다. 1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현재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의 상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줄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좋은 당근만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자, 바로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 분양분에 대한 확보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모든 개발들은 민간 주도 공공이 지원을 해준다. 자, 공공에서는 지원만 하는 형식으로 민간 위주의 개발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모습들로 개발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주도의 공공 지원. 자, 아마 생각들 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들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실제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심의 기간까지 단축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민간 주택 공급의 통합 심의 기간을 약 1년 정도 단축을 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조합 설립 후 사업 시행 인가까지 약 4년 정도, 4년도 사실 빠른 거였습니다. 자, 하지만 통합 심의로 약 2년에서 3년 정도로 기간을 더 낮추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살짝 언급이 나왔던 만큼 앞으로 이것들이 시행이 되게 된다라면 자, 바로 민간 개발에서 지금까지 공공에서 주도하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더 빠른 개발들이 민간 주도 개발도 이제는 가능해진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주도 역세권 도심주택 공급을 위해서 민간 제한 도심 복합 사업 모델을 또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조합 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 기관과 협력을 해서 기존 조합 방식과 사업장의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빠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서 투자에 나서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지역들이 뭐 좋아진다, 어쩐다. 자, 그런 것들 사실 거면은 차라리 경매 시장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에 발 맞춰서 나가셔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방 같은 경우 주택 공급량이 충분합니다. 지금도 빈집들 그리고 미분양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지방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방 주택 가격도 하락 및 안정화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재개발 추진 지역에 빠른 개발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기존에 재개발 이슈가 있었던 지역들 한번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또한 대선 당시 공약들로 나왔었던 재건축 시장들, 자, 그런 것들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진단 완화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자, 그리고 통합심의 및 기타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임대 물량까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자, 국토부에서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그리고 대선 당시의 공약, 그리고 그리고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 등 다양한 공약들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진 않았습니다. 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자,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발 맞춰서 투자에 나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조합 설립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지고 역세권 개발 계획의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서 고밀도, 고층 주거 및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의 건축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키포인트 하나, 역세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 자, 그러면은 투자는 자, 바로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개발 이 총 3개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개발 아닌 이상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풀어주겠다는데 투자 안 할 이유 없습니다. 자, 하지만 지방은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들도 좀 조심히 들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서울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세권 재개발 추진 중인 곳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세권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가능한 연한이 도래를 했고, 자, 그리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역세권들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지역들은 이미 재개발 이슈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을 겁니다.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개발할 만한 여건인데 바람이 안 불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하지만 바람이 불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프리미엄이 조금 붙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한 지역들 노려서 저는 지금 투자를 할 타이밍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준 전무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빠르게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이 경의중앙선 수색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구조는 원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4천만 원에서 4억 5,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은평구 수색동. 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자세한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은평구라고 하면은 서울 외곽에 붙어 있는 참 노후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이 부도심으로서의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의 신도심이 이곳에 새로 들어섰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색증산 뉴타운이라고 해서 이 지역 일대 대규모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수색역 이 사이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멋있는데요. 자, 이곳 대한민국의 웬만한 방송사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지역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시면 연예인들도 많이 보실 거고요. 자, 이름 있는 공중파뿐만 아니라 종편 그리고 다양한 케이블 방송사 등 수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가가 모여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 되겠냐라고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곳에서 발생되는 세수와 그리고 이곳에서 발생되는 소득들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단순히 이 지역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곳 일대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도심으로서의 기능. 자, 그러니까 서울 강북권역으로 그리고 고양시 일대 그러니까 서울 외곽지들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망들과 환경, 업무시설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서북권역의 대장은 이제 이곳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수색증산 뉴타운입니다. 지금 수색역이 말씀드린 수색역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시설들과 거주 시설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되는 세수 확보 충분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신도심이 이렇게 들어서는 거, 그러니까 뉴타운이 이렇게 들어선다라는 거는 바로 거주 환경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초중 고등학교가 잘 형성이 되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면 자, 부모님들 여건 역시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직장이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죠. 자, 학부모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직장인들, 학생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히 한 포인트만, 그러니까 한 부류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입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공공에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 6월부터 이미 사업 구상을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6월에 서울시와 코레일에서도 약 22만 제곱미터 수색역 역세권 기본 구상을 설립을 하고 개발을 본격화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일대에 바로 다양한 역세권 개발 계획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꾸준하게 사업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2022년 1차로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2차 착공 2025년까지도 또 계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이곳에서 벌어지는 사업들, 자,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진행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서 민간에서도 충분히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공공에서 추진하는 것과 자, 공공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자, 이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 대규모로 이미 아파트들 공급이 이루어졌고요. 자, 이 주변 일대, 그러니까 역 바로 인근입니다. 역 바로 앞에서 범위가 250에서 350m 사이 안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곳, 민간 역세권 개발 계획 추진이 가능한 이곳을 선점해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역세권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개발 또는 재건축보다도 더욱더 높은 용적률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곳에 아주 작은 거 하나, 땅 한 평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용적률 인센티브, 자, 그러니까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3종 또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약 500에서 최대 800%까지 받아가게 된다면 이곳에는 초고층으로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매 가격 약 4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억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는 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노후도가 좀 되었기 때문에. 자, 최근에 이곳에 이제 전세를 맞추고 있는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방송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전월세에 대한 부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개발지이다. 자, 재개발, 민간 역세권 개발 계획 등 다양한 개발들이 가능합니다. 왜? 노후도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자, 뉴타운의 배후지로서의 그 상업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향후 개발이 돼서 단순 상업지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참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뉴타운의 배후지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자,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곳 좀 안심하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 수색동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 원룸과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6억 후반대부터 형성이 돼 있는데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아타운 1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북 번동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받아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설픈 주택들 약 790가구가 약 1,240가구로서 변화가 되고, 자, 임대주택 역시 약 260가구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또한 260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가 되어 나간 거죠. 자, 서울시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모아타운 또는 이런 재개발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신속통합기획, 자, 그리고 모아타운, 일기 신도시 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노려서 지금 투자에 나서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설픈 거, 자, 지금 애매한 것들 투자하실 때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개발 사업들을 노려서 투자를 해야 정부의 발걸음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곳 반포동입니다. 반포 1동입니다. 자, 이곳 아파트 어설픈 아파트 조그마한 것들 하나, 두 개 정도가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들도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이 반포 1동 지역 같은 경우에 경부고속도로 길 건너편에 반포자이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입지는 어떻게 본다면 반포자이보다도 자, 지금 이 반포 1동 지역이 훨씬 더 입지는 좋습니다. 지하철 9호선, 7호선, 3호선 아래쪽으로 2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면서 자, 서울 내의 웬만한 업무시설들은 모두 관통을 하고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인데 지금 길 건너편에 있는 반포자에는 평당 1억 1천, 1억 2천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서울 내에 있는 집값들 뭐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집값들은 생각보다 조정도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신다라면 이 반포 1동 지역에 어설픈 주택들 갖고 계신 분들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는 더 좋은데 집값은 더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이곳 최근 들어선 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매물들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대규모 인터넷 이제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들 한번 들어가셔서 실제로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떠한 바람이 불고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변 입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역삼동, 삼성동, 신사, 압구정, 청담, 그리고 잠원 등 다양한 업무시설들 주변에 잘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삼성동 일대에서도 뭐 대규모 업무시설들 개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신분당선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1단계 공사 신사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자, 2단계는 바로 용산까지 뻗어 나가니까, 자, 그러면 지하철 9호선 통해서 삼성동과 다양한 한강 이남 쪽의 다양한 업무시설들 이동이 가능해지고요. 신분당선 통해서 용산까지도 연결이 된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업무시설들은 모두 관통하는 지점이 바로 신논현역과 논현역이 사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지역들 어떤 것들 투자하셔도 저는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초동 일대에도 뭐 계속적으로 개발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강남대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들이 직접 땅을 구입을 해서 건물들을 크게 올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제로 신논현역과 논현역 이 사이 어떠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방문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만큼 높은 타워 크레인들이 올라가고 어떠한 상업시설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동도로 통합개발 사업, 뭐 GTX 2개 노선 들어온다라고 하죠. 자, 하지만 지금 저희가 바라볼 거는 이게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자,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자, 여기가 반포자이고요. 자, 여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반포 1동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라고 살펴보신다라면 이것이 지하화를 시키고 그리고 지상에 공원화, 상업화를 시키게 된다라면 자,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부족했었던 공원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곳 반포 1동의 빌라촌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환경들이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곳 이곳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곳에 아파트가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반포 자이와 눈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노후도는 충분합니다. 자, 이곳 1차로 개발을 진행을 시키고 2차까지 끌어가게 된다라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작은 블럭에 아파트 1개동 내지는 2개동 정도만 올라가는 사업이다라고 한다라면 자, 지금 말씀드릴 사업 오세훈표 재개발입니다. 모아타운.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엔 앞서 말씀드렸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는 그 범위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자, 말은 모아타운이지만 거의 재개발, 일반적인 재개발과 같은 규모의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 노후된 지역들이 이제는 반포자이가 부럽지 않은 곳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업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단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실제로 이 주변 일대 지금 현재 어떤 매물들이 나와 있는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양한 사이트들 통해서 조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매 가격 뭐 6억 8천에서 7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액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없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약 4억 정도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이고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절호의 입지에 있으면서 다양한 교통망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한 모아타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해 보실 만한 개발 지역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도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